Make you alright， 享受秋意的夏天。别窝在家里面，不如去海边，不算浪费时间。It's sorry， 但是我会一直在你身边。不开心的事全都丢一遍。 안녕하세요.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.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. 사실 이상하게 올해는 일이 되게 안 풀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.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일은 책이 원래 6월에 출판할 예정이었어요. 그래서 뭐 토지까지 다 나와서 교정 다 끝나고, 근데 출판사에서 계속 연락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저희가 뭐 독촉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씩 물어봤죠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아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,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출판사에서 못하게 됐다. 이게 지금 뭐 8월 중순이 넘어갔는데, 뭐 근데 어쨌든 원고가 있으니까 뭐 다른 출판사랑 계약을 하든지 뭐 자비 출판을 하든지 그러면 되기는 하는데, 이런 일이 하나 있었고요. 그리고 미국에 와서 저희 학교 선배 부부를 만났죠. 저희도 대학 CC여가지고 그냥 너무 잘 지냈어요.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고 해가지고 좋은 만남을 이어갔는데, 다음 주에 타주로, 여기서 굉장히 다른 주로 이사를 하세요.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좀 서운하고, 또 그런 한편 미국에서 사는 게 너무 이별이 좀 잦아가지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어요. 원래 미국에 사는 게 이런 거지. 근데 진짜 이렇게 헤어질 때 막 아쉬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아쉬운 거죠.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또 사귈 수 있을까? 이렇게 좀 인격 있고 품격이 있고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? 아무튼 그래서 만나기로 한 날 제가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고, 새벽까지 만들었어요. 이날 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새벽 2시까지 만들었네요. 한 자정 넘어서 작업을 시작을 해가지고. 그래서 되게 허술하게 만들어 갔는데 너무 예쁘다고 좋아해 주셨어요. 이게 레시피가 있어서 맛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꾸미는 게 힘들더라고요. 제가 컨디션도 되게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 막둥이가 이번에 중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, 여기는 사물함 할 때 비밀번호 넣는 거 있잖아, 돌려서 하는 거. 이게 좀 복잡하고 힘들어요. 아직도 저도 못하거든요. 애세애세 학교에 보냈지만 못하겠어요. 근데 이런 거 연습하고 뭐 물품들 사물함에 갖다 놓고 시간표 받고 교실 확인하느라고 비즈스쿨 데이가 하나 있거든요. 학교 방문의 날. 그거 하고,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들 생일 파티를 했어요. 원래 생일은 7월 말인데 뭐 친구들 스케줄 보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조금 늦게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막 많은 일을 한 주에 다 해야 했는데, 그냥 하면 할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. 근데 좀 약간 벅차고 과하다 느꼈던 게, 제가 한국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정말 밤잠을 설치고 마음도 너무 힘들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일요일날 집에 돌아왔어요. 밤늦게. 근데 사실 그거 에어쇼였는데 그날도 사고가 있었어요. 추락사고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진짜 뭐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구나,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. 막 가슴 철렁 내려앉아서.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 한국에 있는 친정 언니랑 막 통화를 하다가, 언니가 글쎄 너한테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말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서 이제 친정 엄마가 병원에 가셨다고, 홍수 상태셔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. 게다가 또 연세도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48시간이 의식이 없으셨어요. 근데 다행히 의식이 돌아와서
지금은 일반 병동으로 옮기시고 이제 거동도 하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듣자마자 막 비행기표를 알아봤죠. 한국에 당장 들어가야 되니까. 근데 의사 선생님께 저희 언니가 이제 물어봤죠. 동생이 미국에 있어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들어와야 되냐 지금 이렇게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정도 아니라고 그냥 오지 말라고 하시라고 그랬대요. 근데 사실 병원은 좀 세게 말하잖아요. 막 뭐 죽을 확률, 살 확률 하면 죽을 확률을 좀 크게 잡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그래도 걱정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구나 이런 느낌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연세 있으시고 하니까 또 사람 일 모르는 거고 그리고 뭐 정말 이렇게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질 줄 누가 알았어요. 뭐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게 다 후회인 거예요. 마지막 통화했을 때도 제대로 뭐 진심을 담아서 할 말도 못하고 사랑 표현도 못했는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하더라고요. 그리고 진짜 뭐 못한 일들만 생각이 나는 거죠.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. 해외에 나와 살면 죄인이란 말 있거든요. 진짜 그래요. 뭐 부모님도 못 챙기죠. 그리고 이제 제가 해야 할 몫을 형제 자매들이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. 그럼 또 그거는 그거대로 되게 미안한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못하는 것만큼 돈으로 서포트를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하튼 여러 면에서 불효인 것 같아요. 불효하는 것 같고 뭐 그렇죠.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의식이 돌아오셔서 다시 기회가 왔고 제가 또 엄마를 또 얻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젠 정말 잘해야죠. 그 생각도 들었어요. 정말 막 겉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다 소중한 시간들인데 좀 또 열심히 살자. 그래가지고 집안 청소부터 또 싹 다 했죠. 바쁘게 부지런히 시간 허투루 쓰지 말아야겠다.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드니까 에너지도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더 있을 때 많은 걸 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에어쇼를 했던 그런 장소예요. 입실랜트라는 곳인데 미국은 뭐 전국 각지에서 에어쇼를 해요. 사실 저도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경험 같은 거를 하는 걸 좋아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왔습니다. 그런데 에어쇼에서 비행한 항공기들의 연식이 오래된 것들이 많고 공중에서 고개를 하는 그 위험한 퍼포먼스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행사거든요. 그래서 사고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거 좀 재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항공팬들이 이 쇼를 찾는 이유는 실제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전투기들의 비행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뭐 세계 2차 대전 때 사용됐던 전투기나 한국 전쟁 때 사용됐던 전투기를 직접 조종사가 운행을 하거든요. 그리고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 탑건에서처럼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고개를 해요.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 막 굉음이 있잖아요. 소리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밥을 먹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신기한 장면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수직으로 하늘을 올라간다든지 뭐 굉장히 신기한 각도로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촬영을 못했어요. 저는 그때 연습인 줄 알고 그걸 못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쇼의 일부였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밥 먹고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어요. 주차를 안내하는 봉사활동을. 이게 주차장이 막 공터에서 하다 보니까 그 어디다가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될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주차를 안내해주는 요원들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봉사를 신청하고 갔는데 이렇게 주황색 깃발을 들고선
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. 근데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말을 걸더라고요. 너희 이거 하루 종일 여기서 하니? 그러니까 고맙다. 니네 너무 고생한다. 이런 인사들을 다 한 번씩 건네고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이제 어디 갈 때 꼭 이렇게 봉사하는 친구들한테 그 말을 해줘야겠다. 좀 그걸 배웠죠. 그리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으면 봉사자들한테 또 물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좀 약간 체계적이더라고요. 서로 챙기는 그런 게 있어서 봉사를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는 거를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. 그리고 에어쇼 봉사는 정말 할 만한 게 입장료가 상당히 비싸요. 이게 차량 한 대당 입장료거든요. 사람이 아니라 129불 정도 해요. 한 16만 4천 원이거든요. 꽤 비싸잖아요. 그래서 이 행사하는데도 그냥 친구들 다 태워서 오라고 최대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저 같으면 제 돈 내고는 못 봤을 것 같아요. 근데 봉사하러 간 김에 본 거죠. 근데 제가 정말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되게 막 느낌이 안 좋아서 되게 사고 날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크더라고요. 제가 사실 이런 느낌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계속 그 친정 언니한테도 엄마 아빠 건강 괜찮냐고 계속 물어봤었거든요. 근데 이날 이제 끝나고 한 8시쯤에 집에 돌아왔어요. 이것저것 뭐 하는 게 있어서. 근데 이제 앞집 아저씨를 만났는데 제가 오늘 나 에어쇼 보고 왔어?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거기 크래시 난 거 봤어?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사고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런 건 안 보여주던데? 그런 건 안 하지. 그랬더니 이제 아저씨가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미시간 지역 뉴스에만 나온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뉴스로 나오고 있다고 아마 한국에서도 뉴스로 보도됐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이후에 약속이 있고 그래서 조금 일찍 떴어요. 한 30분 정도 쇼가 끝나기 전에.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고가 난 거였어요.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가 에어쇼는 항상 뭔가가 있다고 사고가 따라다닌다고 그러시면서 미시간에서 있었던 사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2011년도에 여기는 또 그 비행기 고개사들이 따로 있어요. 서커스 하는 것처럼. 그래서 비행기랑 비행기를 이동하면서 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근데 그때 비행기에서 헬기로 옮겨 타는 과정에서 추락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뭐 사망을 했죠. 그거 말고도 에어쇼 이제 중간에 기체들끼리 서로 충돌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기체 결함으로 사고가 나는 게 있는데 이번 사고도 기체 결함이었어요. 근데 이번에 사고가 난 거는 구소련산이더라고요.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근데 조종사가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기체가 힘이 딸린다라는 걸 좀 느꼈대요. 그래서 그때 빠르게 판단하고선 탈출 지시를 한 거죠. 물론 뭐 조종사랑 승무원 딱 2명밖에 없었지만 근데 보면 거의 진짜 추락 직전에 탈출을 하거든요. 근데 진짜 한 1초라도 조금 더 민기적거렸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다행히 조종사가 신속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탈출 지시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거예요. 그리고 뭐 그렇게 버려진 기체도 나무 몇 그루 받고선 인근 아파트에 그냥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받고선 멈춘 거예요. 근데 다행히 또 그 차 안에도 사람이 없었고 주차장에도 사람이 없었나 봐요. 사실 이 전투기가 아파트 주차장 들어가면서 여기서 진짜 여기가 큰 문제인 거잖아요. 사람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. 근데 그 시간에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. 얼마나 다행이에요. 예, 그리고선 이제 이 얘기를 친정언니한테 전화해서 하는 동안에 이제 제가 엄마가 쓰러졌다라는 소식을 접한 거죠. 그래도 엄마 다시 깨어나셔서 애들 학교도 갈 수 있었고 또 학교 선배 송별회도 할 수 있었고 아들 생일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게 됐습니다. 이런 거 보면 정말 부모님이 건강하게 계셔주는 것도 큰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랑 같이 주차 안내 봉사를 해주셨던 할아버지가 계세요. 근데 그 할아버지는
19살에 베트남 전쟁 때 참전을 하셨대요.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한 게 간혹 가다가 뭐 한국전에 참전했다라는 할아버지나 뭐 베트남전 참전했던 할아버지를 만나기도 해요. 그래서 그 뭐 참전의 어떤 경험들을 저희 아이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요. 그다음에 그 주차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나 전투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어요. 근데 요 사이즈인데 할아버지가 이게 바로 그 일본의 원폭 투어 했던 그 비행기 사이즈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기체가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거든요. 그래도 원자폭탄 운반할 정도면 기체가 어느 정도 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. 사실 한 주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후딱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. 근데 이번 일주일은 정말 많은 것들을 겪은 것 같아요. 많은 생각하고 뭐 많은 깨달음 이런 것들을 좀 얻었습니다. 그래도 저에게 정말 다행히도 또 다른 기회가 왔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값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져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감사의 표현과 사랑의 표현도 정말 넉넉하게 하면서 살아야겠다. 사실 이런 거 하기가 되게 부끄럽고 서툴잖아요. 저도 진짜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정말 너무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오잖아요. 또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 모두가 다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. 천년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. 아무튼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겠다.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뭐 그래야겠다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리고 늘 정말 되게 소소한 저의 삶의 이야기들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제가 타국 살면서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는 것도 다 토리 채널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죠.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소중하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